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드디어 FOMC라는 산을 넘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다행히도 그래도 조금은 선방한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뉴욕 증시를 비롯한 증시 쪽은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죠. 우리 시장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건지 또 이 안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의 코인에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지나가시죠. 자,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은 했지만 3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소수 의견을 내놨고 또 케빈 허시 의장이 물가에 대한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 전반의 매도세가 이어졌고요. 마이크론이 10% 하락하는 등 이 반도체 종목들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향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을 조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속에서 빅테크들의 실적과 또 AI 투자 수익성 여부에 계속해서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여러분도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일단 연준이 어떤 기조를 내놓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에 따른 우리 시장의 반응도 차례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하기는 했지만 이 내부의 매파적 경계감은 한층 커졌습니다. 지난 6월에도 결과 자체는 금리 동결로 같았지만 만장일치로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12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의 위원이 25bp 인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내부 분위기 변화에 주목해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시 의장은 미국 경제가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물가가 여전히 2% 목표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안정 의지를 늦출 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오직 2%라고 딱 선을 그은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나타났던 물가 개선만으로는 지금 장기간 이어진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시 의장은 시장이 연준의 발언보다 실제 경제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최소화하고 또 경제 지표 중심의 판단을 강조한 만큼 시장은 또 9월 회의 전까지 발표될 물가 그리고 고용 지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죠. 앞으로 저희 방송 통해서 같이 한번 지표들 확인해 나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통해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우리 시장도 역시나 그 다음에 직후에는 조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을 살펴봤을 때 FOMC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400억 달러가 증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더라도 64.5K에서 63.2K까지 쭉 밀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지금은 결과 발표 직후에 나타났던 낙폭의 절반가량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의 기관작은 흐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4거래일 연속 순유출 이어지면서 누적 유출액이 5억 2,6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기 시장의 핵심 지지선 비트코인 기준으로 6만 4천 달러로 여겨집니다. 이 가격이 무너지면 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현재는 2조 1,800억 달러인데 피보나치 786 되돌림 구간인 2조 800억 달러까지 한 1,000억 달러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등을 위해서는 현물 ETF의 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서고 또 향후에 발표될 지표들이 금리 인상 우려를 키우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ETF와 경제 지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도 기억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바로 직후에는 출렁 있는 모습 보였다 말씀드렸지만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그래도 제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63,700달러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0.05% 소폭의 하락세만 기록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0.64% 하락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1,900달러 위에서의 움직임 잘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XRP 1.07달러 어제와 거의 비슷한 흐름들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까지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73달러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약간 아쉽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단 메이저 코인들이 제자리를 지켰다는 데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가 조금 좀 선방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에서 다양한 얘기들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방송이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 끝난 다음에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또 새로운 달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이제 간밤 새벽에 FOMC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국내 증시도 폭락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크신 상황인데요. 과연 디지털 자산 시장은 괜찮은지,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AI 관련주들도 다 폭락한 가운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63,000달러를 지금 계속 지켜주면서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오늘 FOMC 금리 발표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FOMC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나가고 나면 우리 시장에 뭔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일 텐데 아쉽게도 조금 더 우리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7월을 마무리하고 8월로 들어서는 또 달이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로 방향성을 정하기는 힘들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8월, 앞으로 조금 계절적으로 약세로 예상이 되는 그 8월로 들어서면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밤사이에 있었던 연준의 FOMC 얘기부터 꺼내봐야겠죠. 5연속 금리 동결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예상했던 그대로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그 안에서 3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두의 예상과 모두의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파적 금리 동결이었다라고 지금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워시 연준 의장은 지금 향후 정책 지침을 배제하고 철저히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워시 의장은 시장이 우리의 발표나 특정 지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상황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연준이 즉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알아서 반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연준은 지금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고용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네. 그 해결책의 일부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제 미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3,000달러대를 지금 아직 이탈하지 않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이번 7월 한 달 동안 증시와는 다르게 지금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그쵸. 과연 8월 달에는 어떠할지 오늘 방송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FOMC 다행히도 우리 시장은 조금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워시 의장의 발언들을 살펴봤을 때 특별히 다른 게 나온 게 없다라는 것도 조금 인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때 기자들도 조금 답답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스텝을 이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줄 수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또 갑자기 워시 의장이 스탠스를 바꿀 수는 없었겠죠. 요리조리 조금 피해가는 모습들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전부터 우리가 알아왔었던 앞으로 향후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물가 지표들 그리고 고용 데이터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방송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전략들을 새롭게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시장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ETF와 관련해서 오프닝 이슈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물 ETF 3주 연속으로 다시 한번 순유입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3주 연속 순유입세를 이제 기록하면서 반등하는 듯 했으나 이번 주에 다시 6,140만 달러 가량이 순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자금 유입이 이제 소폭 일어났으나 유입 규모가 이전의 대규모 유출에 비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견인하지는 못하고 다시 유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클래리티 법원 표결이 사실상 지금 8월 휴회 이전에 지금 이제 표결이 진행되는 게 지금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 자금의 확실한 유입세 전환을 확인하시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가격 역시 강한 상승보다는 횡보 내지 소폭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관들의 자금도 그렇고 유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유입으로 돌아섰다라는 데에만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얼마나 폭이 커졌는가 이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일단은 순유출세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는지 그리고 그 폭이 어느 정도로 기록이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보면 그래도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낮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그 폭이 줄어들기는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번 주에 2,376만 달러 가량의 순유입을 이제 기록하면서 4주 연속 순유입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근 이제 소폭 유출로 돌아선 것과는 달리 이더리움 현물 ETF는 7월 달 내내 4주 연속 순유입을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금 유입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입 규모 자체는 이제 크지 않지만 기관 자금이 지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바닥을 다지고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더리움은 뭐 보시다시피 4주 연속해서 일단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트의 흐름을 두고도 지금 갑론을박이 조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차트 흐름이 예쁘다, 아니다. 이더리움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약세 구간에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차트와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TF 마지막으로 XRP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XRP는 뭐 ETF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뭐 가격의 반영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보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들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XRP 현물 ETF는 이번 주에 59만 달러를 이제 59만 달러 가량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순유입세가 나타났으나 유입 규모가 굉장히 낮고 그쵸. 지금 모멘텀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이 가운데 검정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가운데 검정색 선은 XRP ETF의 총 자산을 나타내고요. 아래에 노란색 선은 XRP 현재 가격을 나타냅니다. 현재 XRP는 ETF 총 자산 규모가 5월 달에 지금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하는 동안 XRP 가격은 5월 이후에 하락세를 계속 나타내면서 현재 지금 1.06달러 부근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이는 ETF 자금 유입이 현물 가격 하락을 완벽히 방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일단 현재는 유입 규모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기관의 유의미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1달러 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횡보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XRP도 결국에는 순유입세를 계속 이어가느냐 마느냐 이것보다도 순유입세가 얼마나 크게 다시 돌아오느냐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의 자리를 횡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XRP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트리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잠시 후에 또 가격적인 라인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 같이 한번 전문가님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살펴보는 지표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로 문을 열어볼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또 약간 꺾인 모습이 나타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매주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이 가운데 0 위로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지금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금 하단에 이 파란색 원을 보시면은 최근 단기 반등세 이후에 지금 미국 자금의 재매도 또 간망 전환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프리미엄 지표가 지난주까지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으나 현재 지금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이제 가장 최근 시점에서 지수가 다시 아래로 꺾이면서 지금 하락폭이 더욱 확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수의 하향 꺾임은 이제 코인베이스에서의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다시 위축되었거나 소폭의 가격 상승 구간에서 미국발 현물 매도 물량이 출회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확인하셨던 비트코인 현물 ETF 주간 순유출 전환과 정확히 개를 같이 합니다. ETF 채널 및 이제 코인베이스 현물 시장 모두에서 이제 미국계 자금이 일시적 유출 및 매도 우위로 돌아섰음을 나타내는데요.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현재 지연된 만큼 미국 자금 관점에서도 강력한 매수 구간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관망 또는 비중 축소 구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의 코인 가격에서 글로벌 거래소의 가격을 뺐다라고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음수 영역에 있다면 미국 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만나봤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전문가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셨죠. 아무래도 기관들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ETF가 순유입으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이 지표마저 양수 쪽으로 확실히 돌아서는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우리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위로 솟구치는지 또 양수 영역으로까지 들어서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데이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늘 살펴보는 데이터인데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의 수요의 움직임은 어떤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것도 조금 많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나 했었는데 갑자기 또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실질 수요 변화를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죠. 바로 수요 증가율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지금 상반된 두 화살표를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금 또 동일하게 지금 현재 상반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1번은 현재 ETF 수요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아래 2번은 전체 이제 리테일 수급이죠. 즉 개인 투자자 및 고래 그리고 채굴자를 포함한 전체 수요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지금 1번 ETF 수요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반면에 지금 2번 지금 보라색 영역은 오히려 아래까지 지금 아래 100, 마이너스 200K 부분까지 급격히 하락한 이후에 지금 끝에서 살짝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ETF 등 이제 기관 자금은 소폭 회복세를 지금 보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현재 63K에서 지금 구간에서 갇혀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네. 바로 이 2번 이 전체 수요 증가율의 지금 지속적인 마이너스 영역에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기관 ETF 수요만 외롭게 하방을 이제 바치고 있을 뿐 온체인 전반의 민간 및 리테일 실질 현물 수요는 지금 여전히 극도로 냉각된 상태임을 계속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가격은 올랐지만 유동성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수급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의 가격 상승이 현물 매수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선물 시장 중심의 단기 수급에 의존한
반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시청자분들께서는 상단 추격 매수를 자제하시라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는 현물 유동성이 이렇게 지금 뒷받침되지 않는 레버리지 중심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충격이 약하고 이제 조금의 변동성에도 크게 이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 비트코인이 지속 가능한 상승 파동을 만들려면은 1번뿐만 아니라 이 2번 전체 수요 증가율 라인도 반등을 해야 합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이 조금 제자리를 잘 지켜주나 보다라고 표면적으로만 보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의 내부 분위기는 조금 위태위태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개인들까지 뒷받침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전체적인 수요까지 개선이 되는지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서는 이런 데이터들 살펴보기 어렵다 하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차트의 흐름을 봐야 될 텐데 조금 빠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가격 라인들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어디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현재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약 9,300만 원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3거래일 동안 9,300만 원대 반등을 시도했으나 다시 9,200만 원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지금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9,100만 원 부근이 핵심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위쪽에는 지금 장기 하락 추세선이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지지선을 지켜내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니 9,100만 원 이 지지선을 꼭 중요 지지 구간으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원화 기준 9,100만 원 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네. 조금 하방은 경직돼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275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3거래일 동안 270만 원 초반에서 280만 원 부근까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다만 280만 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 속도는 다소 지금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가장 큰 변화는 장기간 이어졌던 이 빨간색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가격 상승을 제한했던 이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다시 이탈하지 않고 추세선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가 완화되고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의 흐름보다는 다소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60만 원 중후반 부근에서 이제 주요 지지선 구간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저항 구간인 원화 기준 300만 원에서 310만 원 부근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지금 현재 큰 악재만 없다면은 강한 돌파를 기대해 볼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XRP를 만나봐야 될 텐데 가장 조금 가능성이 묘연해 보이기는 해요. 네, 앞서 이제 보셨던 XRP 현물 ETF 이제 수급 동향처럼 지금 이제 유입세가 현재 지금 메마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3거래일 동안 1,530원에서 1,570원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하락세가 다소 진종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장기 하락 추세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데요. 앞으로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돌파하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면은 다시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거래일 전에 이제 2026년도 올해 최저가를 경신한 만큼 1,700원까지 지금 빠른 추세 전환이 필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700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장 안에서의 돌파구 찾아봐야겠죠.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조용히 이제 담아둘 히든 코인을 이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거래 대금이 상당했던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현재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요 지지 구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보통 큰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이제 에너지를 모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전에도 그랬듯이 지금 지지선만 잘 유지된다면은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닥권 매물을 소화 중인 히든코인으로 매수가 근처에서 분할로 접근한다면은 단기적으로 15% 이상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오늘 꼭 하단에 시청자 방에서 꼭 히든코인명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